그리고 이거는 좀 번외 얘기이긴 한데, 저번 시간에 제가 저번 주 강의를 올렸을 때, 누가 유튜브 댓글을 달아줬는데, 저희 학교 학생이 아니라 그냥 제3자이긴 한데, CAD 파일을 라이너로 어떻게 가져오냐에 대해서 여쭤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가져오냐 하면은, CAD 파일을 DWG로 저장을 하지 말고, DXF 파일로 저장을 한 다음에, 근데 제가 DXF 파일이 있으면 좋은데, 여기에 제가 CAD가 안 깔려 있네요. 만약에 이게 DXF 파일이라고 한다면은 클릭하셔서 연결 프로그램 누르신 다음에 여기서 라이노를 선택해 주시면은 이제 DXF 파일이 열리거든요. 그래서 CAD 자체를 저장하실 때 DXF 파일로 저장을 하시고 라이노로 열어주시면 됩니다. 짤막한 답변하고 오늘 할 거 일단 하나 해보고 시간 남으면은 이 두 번째 걸 준비한 거거든요. 그래서 시간 부족하면 하나 해서 끝내볼게요. 이거는 좀 뭐냐 하면은 좀 징그러울 수도 있는데, 음, 이거의 목적은 뭐냐면은, 컬 패턴이라는 걸로 좀 선택과 제외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스터디를 하려고 이 예제를 가져왔어요. 이것도 제가 독학하면서 배웠던 예제인데, 되게 좋은 것 같아서 일단 가져왔고요. 뭐냐면은, 일단 형상은 뭐냐면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거거든요. 어, 이것의 원리가 뭐냐면은, 일단 이 원이랑, 제가 여기 이렇게 원을 구성을 해줬죠. 이 원이랑, 그리고 이 박스 안에 무수히 많은 점을 찍어놨어요. 이렇게. 박스 안에 이렇게 무수히 많은 점을 찍어놨는데, 이 원에 돌아다니는, 그린 원에다가, 이렇게 돌아다니는 점을 찍은 거거든요. 이렇게 움직일 수 있게 하는. 그래서 이 점과 이, 여기 박스 안에 찍어도 무수히 많은 점들이, 일정 반경 안에, 그러니까 초록색 점을 기준으로, 이 원을 돌아다니는 이 점을 기준으로 일정 반경 안에 위치한 이 점들을 먼저 추출을 해준 다음에,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요 정도 범위가 300이라고 해봐요. 이 정도, 이게 반지름이 300이라고 친다면은, 어, 이 범위 안에 있는 점들을 다 선택을 해주고, 이, 이 초록색 점과 이 나머지 점들을 이렇게 다 이어준 다음에, 그것을 파이프화 시키는 그런 로직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 점이 움직인다면은, 어, 이 반경도 같이 움직이겠죠? 그래가지고, 선택되는 점들도 움직이고, 그러면은, 이렇게, 형성되는 이 파이프들도 같이 이렇게 따라서 바뀌게 되는 그런 로직을 구성을 할 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네, 되신 걸로 알겠습니다. 한 되셨나요? 번, 한 번 더 해주세요. 네. 어, 먼저 원을 이렇게 그려놨어요. 그리고 이 원 위에다가 이렇게 움직이는 점을 찍을 거예요. 움직이게 할 수 있는, 이 변수를 조정함으로써 이렇게 원 위에다가 점을 찍을 수 있는. 그래서 이 점을 찍은 거를, 이 점과,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별개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1번, 2번인데,
먼저 1번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점을 하나 만들었고 2번으로는 이렇게 박스를 하나 먼저 형성을 해줘요. 그리고 그 박스 안에다가 무수히 많은 랜덤 점을 이렇게 찍어줄 건데 그럼 이 랜덤 점과 이 랜덤 점이 클라우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랜덤 점과 이 여기 원 위에다 찍은 이 점들, 이 점 하나를 가지고 만든 로직인데 이 원 위에다가 찍은 이 점과 점에서 길이가 여기 300으로 해볼게요. 이 점, 그러니까 이 원 위에 있는 점이랑 이 박스 안에 있는 이 점들의 거리를 다 계산을 해줄 거예요, 먼저. 그러면은 뭐 여기서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다 뭐 보이진 않지만 이런 식으로 거리를 재려면 이렇게 선분을 구성을 해야겠죠? 이 모든 이 선분들 중에서 이 선분의 길이가 300 미만인 것만 선택을 해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점의 위치에 기반해서 이 그래스호퍼 상에서 선택을 해주겠다라는 거죠. 어, 네, 그래가지고 이 선분들 중에서 만약에 300이 되는 선분들이 이 정도다. 그럼 얘네들만 선택을 해서 파이프를 씌우겠다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파이프를. 나머지는 파이프를 안 씌우고. 이걸 왜 하냐면은 제가 선택과 제외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게 저희가 저번에 배운 그 리스트 아이템이나 서브 리스트 뭐 리스트 관련된 이런 컴포넌트들로 그러니까 이런 좀 이런 브랜치랑 아이템 관계에 있어서 이 상태에서 선택을 해주는 거였는데 이것을 제가 알려드리는 이유 뭐냐면은 이 그래스호퍼 상에서의 이런 리스트들 사이에서의 선택이 아니라 이 라이노 화면 안에서 위치에 기반한 선택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제가 이 걸러낸다고 했잖아요. 이게 만약에 그 원 위에 있는 점이고 이 원 위에 있는 점에서 반경 300, 그러니까 총 600이겠죠. 이게 600 이렇게 600이라고 치면은 어, 이 범위 안에 있는 개체들만 선택을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뭐 다른 곳에 응용을 한다면은 만약에 어, 자신이 뭐 이런 뭐 엄청 많은 복잡한 개체를 구성한 로직으로 만들어낸다고 쳐봐요. 근데 만약에 그 중에서 이것만 선택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크레소퍼 상에서는 이게 만약에 1번 브랜치고 2번 브랜치고 3번 브랜치고 4번 브랜치고 5번 브랜치다. 이렇게 있다고 치면은 이 1번 브랜치에 0번 인덱 아이템, 1번 아이템, 2번 아이템, 3번 아이템 이런 식으로 있을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만약에 리스트 아이템이나 어, 트리 브랜치 같은 그런 데이터들로서 선택을 하면은 좀 굉장히 귀찮죠. 이게 그리고 또 만약에 변수를 통해서 이게 만약에 이 그리드가 이렇게까지 넓어질 수 있는 건데 이 위치에 있는 걸 선택을 하려면은 이것을 통해 이런 데이터로서 선택을 해준다면은 어, 여기에서의 또 로직을 또 바꿔야 될 거고 그래서 아예 어, 지금 알려드리는 거는 아예 그냥 이곳에다 점을 찍고 이 점과 제일 가까운 개체를 선택을 하겠다. 이런 로직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에 있어서 좀 더 용이한 그런 것을 오늘 이 시간에 알려드리려고 하거든요. 네.
네, 이해됐어요. 아, 이해되셨나요? 다른 분들은 괜찮으신가요? 네, 채팅으로라도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로직을 한번 구성을 해볼게요. 먼저 제가 이게 하면서 그리고 뭔가 제가 이런 부분까지 건드리면서 로직을 구성할 수 있겠다 이런 거는 좀 최대한 건드리면서 구성을 하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최적의 그런 로직은 아닌데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컴포넌트들이 들어갈 수 있게 구성을 한 거여서 네, 그런 거 한번 건드려 보면서 한번 구성을 해볼게요. 먼저 원을 제가 하나 그렸어요. 반지름은 한 50 정도로 그려볼게요. 그런 다음에 이 원 위에 돌아다니는 점을 하나 찍을 거잖아요. 근데 이 원을 좀 제가 세워볼게요. 얘를 이 YZ 평면상으로 이런 식으로 세워볼게요. 이런 식으로 세워볼 건데 그걸 어떻게 하냐? 오리엔트라는 컴포넌트를 사용을 할 거거든요. 오리엔트가 뭐냐면은 어디에 위치시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먼저 입력값으로서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렇게 입력값으로 지오메트리, 소스, 타겟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지오메트리는 말 그대로 객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소스는 이 객체가 위치한 플레인을 넣어주는 거고 타겟은 그 객체가 새로 위치할 어, 플레인을 설정을 해주는 건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음, 이 원이 지금 x, y 평면에 아이고, x, y 평면에 위치한 원이라고 치면은 여기가 50,0일 거고 0,50일 거고 그럴 거잖아요. 제가 만약에 그래서 어, 이 원을 제가 여기 지오메트리를 이렇게 연결을 하고 이 XY 플레인 자체를 소스에다 연결을 해요.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해요. 그런 다음에 타겟에다가 제가 만약에 여기가 만약에 100, 마이너스 100이라고 해볼게요. 이 100, 마이너스 100을 원점으로 갖고 있는 XY 플레인 이 플레인을 여기다 타겟에다 넣어주면은 이 플레인을 기점으로 이 플레인을 중점으로 이 원을 이대로 그대로 이렇게 가져다 이렇게 그려주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러면은 이걸 이 상태로 이렇게 해볼게요. 예, YZ 플레인 여기가 뭐 마이너스 0, 마이너스 200이라고 치면은 제가 만약에 이 0, 마이너스 200을 기점으로 이렇게 YZ 플레인을 여기다 이렇게 넣어주면은 이 기준이 되는 이 XY 플레인이 있고 지오메트리가 있으니까 이걸 기준으로 이렇게 원을 이런 식으로 그려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렇게 되면 여기에 찍히는 점은 여기서 50,0이었죠. 근데 여기 점은 0, 마이너스 150이겠네요.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 소스를 근데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다 치우고
지오메트리는 이걸 그대로 넣어줄게요. 이걸 그대로 넣어주고 소스에다가 여기 이걸 넣어볼게요. 만약에 이 점을 기준으로 하는 뭐 0, 마이너스 200 아까 그거 그대로 해볼게요. 200을 기준으로 하는 복잡한 건 저도 잘 모르겠어서 이 XYZ XY 플레인 이걸 기점으로 하는 XY 플레인을 이를 소스로서 넣어줘요. 그러면은 얘는 여기에 형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럼 이 개체는 이걸 원점으로 하니까 여기서 200 정도 차이 나니까 0, 200을 원점으로 하는 반지름이 50인 원이 이렇게 그려져 있는 거예요. 만약에 소스를 이걸 기점으로 소스에다 0, 마이너스 200을 플레인으로 하는 XY 플레인을 넣으면은 원의 속성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0, 200을 원점으로 하는 반지름 50인. 그래서 만약에 타겟에다가 네, 이 원점을 그러니까 이 0, 절대값으로 이 0, 0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하는 게 낫겠네요. 타겟에다가 이것을 기점으로 하는 XY 플레인 이걸 이렇게 타겟에다 넣어주면은 그러니까 얘 기준으로 치면은 여기에 형성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여기는 200 차이 날 거고 반지름 50 이게 오리엔트라는 컴포넌트거든요. 이해 되셨나요? 지나가도 되겠죠? 네. 그리고 네, 진행을 하겠습니다. 진행 안 되시면 아니 이해 안 되시면 바로 알려주세요. 그래서 네. 저는 이거를 네 아까 보셨던 대로 이렇게 세울 거예요. 이거 Z Y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세울 거예요. 그냥 복잡하게 안 가고 그냥 원점을 기준으로 바로 세워버릴게요. 네. 그래서 소스는 뭐 여기다 뭐 플레인 기본값에다가 이렇게 XY 플레인이라고 되어 있죠. 월드 XY라고. 그래서 이건 소스는 건드리지 않을게요. 뭐 그대로니까. 그래서 타겟에다가는 YZ 플레인을 이렇게 넣어줄게요. 그러면은 네, 이렇게 세워진다라기보다는 이 YZ 플레인에 이렇게 위치하게 되죠. 그럼 이 원을 가지고 이제 이 원을 돌아다니는 점을 찍을 건데 이게 뭐냐 하면은 evaluate curve라는 컴포넌트예요. 이게 뭐냐 하면은 입력값에 커브가 있고 두 번째는 파라미터가 있죠. 이거는 저번에 evaluate surface랑 굉장히 비슷한 거예요. 사실 이 evaluate curve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고 evaluate surface로 넘어갔어야 되는데 말 그대로 커브는 커브를 넣어주면 되고 파라미터는 저번에 했던 이 MD 슬라이더처럼 이런 식으로 이 서피스를 돌아다니는 것처럼 커브를 돌아다니는 이 점을 찍어주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은 원리가 뭐라고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냐면은 제가 만약 이런 커브를 하나 그렸어요. 그러면은 이걸 만약에 그냥 약식으로 여기가 0이라고 하고 여기가 1이라고 친다면은 뭐 여기가 뭐 한 0.15라고 쳐볼게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네. 그냥 이 파라미터는 숫자를 입력을 해야 되는데 이런 숫자를 입력을 하면은 이 숫자에 위치하는 이 점을 뽑아내준다 이런 컴포넌트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커브에다가 리파라메터라이즈를 해줘야 돼요. 네, 이 커브에다가 리파라메터라이즈를 해줘서 리파라메터라이즈가
0부터 1까지로 이렇게 변신하게 해주는 그런 효과를 내준다고 했죠. 그래서 사실상 모든 커브를 리파라메터라이즈를 그러니까 이런 뭐 이벨루에이트 관련된 컴포넌트를 했을 때는 사실 여기다 우클릭으로 리파라메터라이즈를 무조건 해주는 거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리파라메터라이즈를 해줘서 이 커브를 이 0과 1 사이에 숫자를 입력을 하면은 되도록 이렇게 먼저 설정을 해주고 이 파라미터에다가 0과 1 사이의 숫자만 입력하면은 이 커브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네, 이런 게 이벨루에이트 커브거든요. 그래서 지금 오리엔트 한 이 원도 결국엔 커브잖아요, 서클도. 그래서 이 출력값으로 나온 이 지오메트리를 커브에다 넣어줄게요. 그 다음에 파라미터에다가 저거 1점 치면은 이렇게 세 자리까지 이렇게 된다고 했죠. 그래서 클릭을 해서 커브는 리파라메터라이즈를 해주고 파라미터 이렇게 연결을 하면은 이렇게 점을 찍어주는 거예요. 이걸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0이 여기고 1이 여기인 걸 스로 보아서 이 커브가 이런 식으로 진행한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여기가 시작점과 끝점이 되는 걸 알 수 있겠죠. 이렇게 진행한다. 여기가 1이자 0인 거예요. 0으로 시작해서 1로 마감하는 되는. 서클이 이런 생김새다라는 걸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나오는 출력값은 뭐냐? 이렇게 첫 번째로는 이렇게 포인트 여기 점을 찍어주죠. 그리고 탄젠트는 뭐냐면은 말 그대로 이걸 뭐라 하지? 명칭을 모르겠네. 이 커브랑 이 점과 만나는 이 점에서의 이 커브 기울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점에서의 이 커브의 기울기를 알려주는 건데 그거를 숫자로 안 알려주고 벡터로 알려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런 방향의 벡터가 네, 이런 식으로 벡터가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크기는 벡터라기보다는 방향이라고 하는 게 낫겠네요. 벡터는 길이 더하기 방향이니까 그 중에서 이 방향값만 뽑아내주는 게 이 탄젠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앵글은 모르겠네요. 앵글을 써본 적이 없어서 사실 네, 제가 나중에 또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커브를 돌아다니는 이 점을 하나 찍어놨는데 이 점을 찍어놨으니까 이제 이 점과 이 점이랑 그 연결할 그 또 다른 점들을 만들어 줘야겠죠.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할 거냐면은 아까 보셨다시피 박스로 만들어 줄 거예요. 박스 안에 점을 찍어서 만들어 줄 거예요. 그걸 어떻게 만드냐? 먼저 센터 박스라는 컴포넌트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원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박스를 형성을 해주는데 이게 입력값에 x, y, z가 있잖아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이 원점을 기준으로 x, y, z를 입력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x에다가 이 y에 다 2를 넣어줬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은 여기 길이 4가 되는 거예요. 여기 4가 되고 여기 4가 되는 이 원점을 기준으로 그러니까 만약에 이거야 이게 아니구나. 원점은 여기쯤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존재하는 건데 아니 x 여기 다 2를 넣어주면은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도 2, 여기도 2,
여기도 2 해가지고 총 4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기다가 반지는 50으로 했으니까 이것도 50으로 다 줘볼게요. 딱 이렇게 형성이 되죠. 형성된 거에다가 이제 무수히 많은 점을 찍을 건데, 그게 뭐냐면은 팝3D라는 컴포넌트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팝플레이트 3D라고 이거는 박스를 기반으로 작동하는 컴포넌트예요. 그래서 이 박스 안에 무수히 많은 점을 찍어주는 컴포넌트인데, 입력값으로는 맨 처음에 리지온으로는 이 경계가 되는 이 박스를 넣어줘라 이거고, 그래서 박스를 일단 넣어줘 볼게요. 경계 안에 되죠. 카운트는 말 그대로 점을 몇 개 찍을 건지, 그래서 한 200개 정도 찍어줄게요. 시드는 뭐 아시죠? 개수는 유지하면서 다른 쪽에다 계속 찍어주는. 포인트는 이것도 똑같이 저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포인트를 여기다가 입력값을 넣을 수 있는데, 이 특정 포인트를 넣은 곳에는 이 점을 찍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입력값. 제가 만약에 여기다가 한 이 부분에다가 점을 몇 개 찍고 이것을 이렇게 포인트를 입력값으로 넣어주면은 이 결과값으로 찍히는 이 점들이 여기에는 이렇게 찍지 않아요. 이 부분에는. 그래서 그런 것을 알 수 있고, 그래서 지금 필요한 건 사실 그런 건 아니니까 카운트로 200개 정도 찍어주고, 이렇게 해서 무수히 많은 점들을 찍어놨어요. 이제 골라내 줄 거잖아요. 이 점들을 기반으로 여기 원 위에 움직이는 이 점을 기반으로 이제 길이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찍어줄 건데, 먼저 길이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판단해 주려면 길이를 재야겠죠. 그래서 디스턴스라는 컴포넌트를 쓸 건데, 길이를 재는 컴포넌트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디스턴스가 있고, 두 번째로 랭스가 있는데, 차이점이 뭐냐면은 둘 다 일단 길이를 뽑아내주는 컴포넌트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디스턴스는 입력값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점 두 개를 기반으로 이렇게 길이를 뽑아내주는 것이고, 랭스는 이렇게 커브, 말 그대로 선분을 넣어줘야지 그 선분의 길이를 뽑아내주는 그런 컴포넌트예요. 그래서 상황에 맞게 이렇게 길이가 필요하다 할 때 상황에 맞게 나오죠. 그 전에 로직에서 나오는 그 출력값의 상황에 맞게 사용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점들로 뽑아냈으니까 디스턴스를 써야겠죠. 그래서 evaluate 커브에서 나오는 이 점을 포인트 A에다 연결해주고, 포인트 B는 이 무수히 많은 점들을 이렇게 연결하면은 디스턴스 각 거리 값이 뽑아져 나오겠죠. 이거는 네, 혹시 몰라서 그냥 한번 짚고 넘어가는 건데, 데이터가 1대1 대응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을 건데, 이게 포인트 A, 여기는 B라고 치면은 여기 지금 넣은 값들이 얘는 포인트가 하나일 거란 말이에요. 뭐 점 하나. 근데 얘는 점이 무수히 많을 거란 말이죠. 이런 식으로 많을 건데 1대1 대응이니까 얘를 이렇게 복사를 해주는 거예요. 이 개수만큼 1대1 대응으로. 그래가지고 뽑아져 나오는 결과값은 그러니까 이 B만큼의 개수, 이 B 브랜치의 그 아이템 개수만큼 이렇게 또 결과값들이 이렇게 나오겠죠. 길이 값들이. 그런 식으로 해서 길이를 뽑아냈어요. 이런 무수히 많은 길이들이 있는데, 이제 길이들을 이제 구별을 해줘야 되잖아요. 이 길이들의, 그러니까 이 점과 가까운 것들을 뽑아내야 되니까, 그걸 어떻게 할 거냐면은, 스몰러 댄이라는 컴포넌트를 쓸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이렇게 치셔도 되는데, 이게 그냥 부등호로 이렇게 하나 치셔도 이렇게 나오거든요. 스몰러 댄이라는. 스몰러 댄이라는 컴포넌트를 사용할 건데, 이게 뭐냐면은
굉장히 간단해요. 이건 일단 입력값으로는 첫 번째 숫자, 두 번째 숫자가 있는데 첫 번째 숫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부등호는 이미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게 첫 번째 숫자고 여기가 두 번째 숫자인데 여기다가 여기에 입력값이랑 여기에 입력값을 각 입력해주면은 네, 이게 만약에 뭐보다 작아야 되는 거니까 기준이 일단 기준값은 이거가 돼야겠죠. 여기다가 제가 만약에 숫자를 500을 넣어줘다. 그리고 퍼스트 넘버에다가는 이 기준이 이 각 거리들을 이렇게 넣어주면은 이 500보다 작은 것들만 이렇게 나오게 해준다는 거예요. 근데 그 나오게 해주는 게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은 데이터들이 이거는 직접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세컨드 넘버에다가 그 반지름이 50으로 만들었으니까 한 30으로 해볼게요. 퍼스트 넘버에다가 이거 입력을 하면은 나오는 결과값들이 네, false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true, 네, true도 가끔 있네요. false, true, 좀 높여야 되나? 네, 이렇게 true, false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뭐냐? 말 그대로 이게 참이다 거짓이다를 알려주는 거예요. 이게 이 아까 그 디스턴스들이 있었잖아요. 이런 디스턴스가 이렇게 데이터로 이렇게 디스턴스가 이렇게 데이터로 있었고 그래서 이 디스턴스의 그 브랜치를 그대로 따라가는데 이 만약에 이게 0번, 1번, 2번, 3번, 4번, 5번, 뭐 6번 하고 이런 식으로 있겠죠? 그리고 이게 스몰로 덴을 거쳤어요. 이게 스몰로 덴을. 거쳐가지고 나온 개체 값을 보니까 이게 false true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이게 보면은 이 0번 인덱스의 이 거리가 여기에다가 뭐 아까 70을 넣었죠? 70보다 작은지를 판단을 해주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 첫 번째 false라고 나와 있죠? 작은지라고 했는데 false가 나오면은 작지 않다라는 거예요. 말 그대로 크다는 거죠. 70보다 뭐 예를 들어 한 78 정도 된다고 쳐볼게요. 두 번째는 false 뭐 이것도 두 번째도 작지 않다. 세 번째는 true라고 되어 있으니까 70보다 작다는 뜻이에요. 얘는 이런 식으로 뭐 40이라고 쳐볼게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크냐 작냐를 판단을 해주는 건데 이걸로는 사실 선택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것으로 이 값을 활용해가지고 선택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은 그 컴포넌트가 컬 패턴이라는 컴포넌트예요. 제가 이거 저번에 설명을 드렸었나요? 설명을 아닌가? 이거 다 아시죠? 컬 패턴 모르시는 분 계시나요? 저 다른 분들은 제가 그냥 하는 김에 다시 설명을 또 드릴게요. 네. 그러면은 컬 패턴은 말 그대로 네. 그러면은 간략하게 설명드릴게요. 이 패턴에 따라서 제외를 시켜주겠다 이런 뜻이에요. 이 입력값으로는 이 리스트랑 컬 패턴이라는 게 있는데 제가 만약에 제가 이 리스트로 이게 브랜치가 뭐 0번의 그 이름을 가지고 있는 브랜치를 여기 생성을 했어요, 제가. 그리고 이런 식으로 되겠죠? 0번, 1번, 2번, 3번, 4번.
인덱스가 이렇게 있고 뭐 아이템이 A, B, C, D, E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 컬 패턴에다가 뭐 여기도 뭐 0번이라는 이름의 브랜치를 가지고 있고 자 여기다가 아까 보셨다시피 뭐 true, false 뭐 이런 식으로 넣었어요. true, false F로 할게요. T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진짜 못 알아보겠네. false라고 할게요. true고 그러면 TF, F, T, T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 false에 있는 개체들을 제외를 시켜주겠다는 거예요. 이거 여기다가 이렇게 1대1 대응을 시켰을 때. 그러면 1대1 대시키면 T, F, F, T, T 이렇게 되니까 얘네 둘은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얘들 이렇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나오는 리스트들의 결과값은 이 A, D, E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A 다시 설명 0, 0번의 이름을 갖고 있는 아이고야, 너무 크게 만들었는데 똑같이 인덱스는 이렇게 가지고 012로 가지고 A, D, E 이런 식으로 나타내게 되는 거거든요. 그 패턴이. 근데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마침 이 true false 그러니까 이거 거리를 기반으로 한 true false가 있고 또 이 점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점들을 그러니까 이 길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니까 이 각 점들이 이 점들이 이 점 안에 정보가 다 들어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이 점 안에 이 점과의 거리까지의 거리가 각자 다 들어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점은 나는 점이고 그리고 첫 번째 특징으로는 점이고 그 두 번째 특징으로는 길이가 70이야. 이런 식으로 이 모든 점들이 이런 식으로 이런 정보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음, 그런 정보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컬 패턴을 활용을 하는 거죠.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되지? 그래서 이 2번의 특성을 가지고 스몰러 댄을 활용을 해서 TF를 각 점들이 또 가지게 됐어요. 그래서 세 번째 특징으로 TF라는 뭐 얘는 T라는 걸 가지고 있고 얘는 이 점은 뭐 첫 번째 특징으로는 접이고 두 번째 특징으로는 나는 거리가 120이야. 그리고 세 번째 특징으로는 이게 F야. 폴스다. 왜 폴스냐? 아이고야. 왜 폴스냐면은 뭐 여기다 기준값을 100이라고 넣어줬다고 쳐봐요. 그러면은 폴스가 나오겠죠. 그래서 모든 점들이 이런 T랑 F의 그 정보를 가지고 있는데 이 컬 패턴을 통해서 이 T의 정보만 가지고 있는 애들을 선택을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을까요? 그래서 먼저 이 점들을 리스트로 넣고 저희가 결국 선택해야 되는 것들이 점들이니까 왜냐면은 이건 좀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면 그러니까 점들을 결국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럼 콜 패턴은 여기서 이 스몰러 댄을 넣어줘야겠죠. 그러면은 여기다 넣으면 안 되네요. 죄송합니다. 여기 파퓰레이션에다 넣어줘야 되네요.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돼요. 그래서 이 변수를 조정을 하면은 점점 더 이렇게 줄어들죠. 전 한 40 정도가 적당한 것 같네요. 그래서 이렇게 점들을 따로 선택을 해줬어요. 근데 이 왜 점을 선택을 해줬냐면은 이 점과 다시 이 원점과 이 점을 이어가지고
이건 꺼줄게요. 얘네는 이 구별해낸 이 점들이랑 이 커브를 돌아다니는 이 점과 선을 이어줘가지고 선을 이어줄 거거든요. 이렇게 선을 이어줘가지고 그거를 파이프화 시킬 거니까 이 컬 패턴이 필요한 이 리스트가 결국 점을 선택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네. 이거 나중에 응용할 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 점을 이 라인이라는 컴포넌트를 쓰기 위해서 점을 뽑아낸 건데 라인이란 컴포넌트는 아시죠? 첫 번째 점, 두 번째 점 찍으면 그걸 이어주겠다 이런 컴포넌트예요. 그래서 이 원을 돌아다니는 이 점 하나 찍고 두 번째로 이 컬 패턴으로 뽑아내어진 이걸 연결하면은 이렇게 형성이 돼요. 라인이. 그래서 이걸 또 이 점들을 좀 크니까 보기 싫으니까 이렇게 꺼줄게요. 얘네도. 그녀들이 이렇게 형성이 됐어요. 사실 이 상태에서 이렇게 움직여도 이런 식으로 뭐가 나옵니다. 네. 그래서 여기다가 사실 그냥 이제부터 그냥 놀이인데 파이프 씌워줘가지고 네. 이 상태로 그냥 왕 이러고 노는 거예요. 그냥 이거를 이거를 한 것의 가장 큰 이유는 컬 패턴이랑 이 스몰러댄이라는 컴포넌트를 한 거예요. 사실 디스턴스도 어떻게 보면은 되겠죠. 디스턴스가 아니라 뭐 때에 따라서는 이 랭스라는 컴포넌트를 활용해서 이렇게 넣어줘도 되고 오늘 배운 것의 가장 큰 핵심은 이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그래스호퍼의 아이고야 이런 데이터 상에서의 선택이 아니라 이런 것에서 무슨 뭐 리스트 아이템과 같이 몇 번째를 선택을 하겠다, 뭐 50번째를 선택을 하면은 아니 너무 크니까 뭐 5번째 거를 선택을 하면은 이 5번째 거, 이 5번 인덱스 걸 뽑아내주죠.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하는 게 아니라 이 라이노 상에서 어떤 걸 중심으로 해가지고 어떤 개체를 중심으로 선택을 해줄 때 이런 것을 활용하면은 그런 데이터 상으로 이렇게 복잡하게 선택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간단하게 이걸 통해서 간단하게 선택을 할 수 있다. 위치를 통해서 선택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린 거예요. 네, 오늘 해본 것은 이것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이해 안 되시는 부분 같은 거 있으면은 네, 지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진행을 해도 될까요?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지? 제가 그러면은 한 분 한 분 이름을 불러보겠습니다. 이해하신 분 빼고. 네. 이준희 씨? 네. 네. 이해되셨나요? 네, 그럼요. 이해되셨나요? 네. 여러와 같이 이해되신 것 같네요. 한번 해야 되는. 나중에 한번 불시 한번 하겠습니다. 검증 시간. 너 부담 가지는 거 아니야? 그런 건 아닌데 장난으로 농담입니다. 농담. 네. 다음 거를 진행을 해도 되겠네요. 네. 근데 이걸 1시간 안에 끝낼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진행을 하다가 안 되면은 그걸 멈춰 볼게요. 그러면 최종 만들 개체는
이거예요. 이거 서피스인데 어떤 커브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만약에 얘를 아이고 맞네. 이거 오래 걸리는구나. 잠시만요. 아유 오래 걸리네. 그리고 제가 오늘 이거 예제 준비하면서 좀 어려웠었는데, 왜냐면 제가 이제 도대체 어떤 거를 좀 차근차근 가르쳐 드려야 되는지 그거를 네, 이제 모르겠거든요. 사실 이게 뭔가 좀 이런 컴포넌트 기반으로 하면 순서가 이렇게 딱 있어서 뭔가 좀, 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예제는 또, 어, 네, 제가 그거를 하는 게 어려워서 사실 그 예제를 본인이 만들어 보고 싶거나 아니면 좀 흥미가 생기는 그런 예제 같은 거 있으시면은 저한테 이런 걸 수업 시간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저한테 알려주시면은 저는 굉장히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네. 만약 본인이 그런 게 있으면은 좀, 네, 좀 거리낌 없이 그냥 저한테 팍팍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이 커브를 기반으로 해서 이렇게 뭔가 좀 이 이 카페트 밑에 이렇게 뭔가 좀 고양이가 지나간 것처럼 이런 걸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떤 좀 이것도 어떻게 보면 파라메트릭하다고 할 수 있겠죠? 이런 거를 어떻게 모델링을 본인이 의도해 가지고 이렇게 만들기는 좀 어려우니까. 그래서 이거를 해볼 건데 일단 과정을 쭉 설명을 드려 볼게요. 이걸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 어 먼저 이 틀을 만들어 줄 거예요. 그 카페트 틀을 만들어 줄 거고, 그래서 그 카페트를 기반으로 해서 어 이 장변, 여기서 장변이라 하면 여기를 말하는 거겠죠? 이 장변을 두 개를 따로 선택을 해준 다음에 이렇게 점을 찍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게 점입니다. 선분이 아니라. 네, 점이에요. 이렇게 점을 찍어서 이렇게 커브를 이렇게 연결을 해줄 거예요. 각 점마다 이렇게 1대1 대응해서. 나온 이 커브들을 또 이렇게 등분을 해줄 거예요. 이렇게 막 등분을 해준 다음에 이 점들을 그 다음에 아까 보셨던 것처럼 이렇게 커브를 여기다 이렇게 그려줄 건데, 이 커브랑 저번에 이 커브 클로지스트 포인트 했었었죠. 아이고, 이거 뭐 쓰는 거 의미 없겠네요. 네, 커브 클로지스트 포인트를 했었던 것 같은데, 이게 뭐냐면은 이 커브랑 이 점 가까워 그러니까 이 커브 클로지스트 포인트라는 이 마술 상자는 들어가는 게 입력값이 두 개로 알고 있어요. 첫 번째로는 이 커브를 하나 넣어줄 거고, 두 번째로 이 포인트를 넣어줘야 되는데, 이 포인트에다가 이걸 넣어줄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진 선분을 이렇게 등분한 이 점들을 넣어줄 거고, 그러니까 이 점들이랑 이 커브랑 가장 가까운 곳에 이렇게 점이 찍힐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뭐 여기 있는 곳은 여기가 제일 가깝겠죠? 얘는 여기가 제일 가까울 거고.
그래서 뽑아져 나오는 컴포넌트가 출력값으로 나오는 게 이렇게 세 가지였던 걸로 기억해요. 그중에 기억나는 그 중에 하나가 이 디스턴스라는 값인데, 여기에 그래서 이 점이랑 이 커브랑 가장 가까운 지점에다가 점을 찍어주는데, 그럼 이 지점이랑 원래의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리만큼 이 점들을 Z축으로 이동을 시켜줄 거예요. 그러면은 가장 먼 곳에 이렇게 점이 이렇게 찍히겠죠. 그러면 이 커브를 기준으로 하면은 점이 뭐 이런 식으로 찍힐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렇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점 찍은 거를 이렇게 각자 이렇게 커브들로 이렇게 연결해 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여기 나온 이 커브들은 또다시 이렇게 로프트 시켜줘서 네. 만들 건데, 이 로프트 하는 과정에서 어떤 제가 변환을 해줘서 약간 이런 식으로 다시 이렇게 변환을 해준 서피스를 만들어내는 그런 과정을 할 겁니다. 이해를 어느 정도 얼추 감이 오시나요? 네. 다른 분들은 감이 오시나요? 네. 네. 당연하죠. 제가 그 예제 파일은 캡처본으로 드릴게요. 그러면은 그냥 드리면은 캡처본으로 드리면 뭔가 자신이 해보면서 하기 더 좋을 것 같은데, 좀 가혹한가? 어떤 게 낫나요? 캡처본이 낫나요? 아니면 그냥 파일을 드리는 게 낫나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이거 끝나고 캡처본으로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이제 카페트 틀을 일단 만들 거예요. 자, 만들어 볼게요. 자, 렉탱글을 통해서 만들어 볼게요. 이거는 본인이 하시고 싶은 대로 하시면 돼요. 그때 웬만하면은 한 100 이하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거 나중에 다시 하면 될 것 같아. 저는 70에 30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만들었고, 이제 여기서 이 장변을 선택을 해줄 건데, 어떻게 선택을 하냐면은 디컨스트럭트 브랩이라는 컴포넌트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라이노에서 익스플로드랑 비슷한 컴포넌트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브랩이라 하면 사실 브랩이라는 게 많은 걸 지칭해요. 어떤 서피스를 브랩이라고 하나? 음, 네, 서피스도 브랩이라고 할 수 있고, 폴리 서피스도 브랩이라 할 수 있고, 이 브랩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도 생각해볼까 설명을 드려야겠네요. 어쨌든 간에 네, 이런 렉탱글을 넣어도 되거든요. 브랩을 넣어주시면은 이게 면이 생겼어요. 이게 뭐냐면은 이 렉탱글이 여기 브랩으로 들어갈 때 서피스로서 이렇게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 과정에 이게 생략이 된 거예요, 지금. 원래 이런 식으로 들어간 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바로 이런 식으로 디컨스트럭트 브랩 이렇게 알아서 인식을 해서 이렇게 된 건데, 뽑아져 나오는 개체가 뭐냐면은 이게 세 가지예요. 페이스는 말 그대로 면이고, 엣지는 이것들, 이 모서리들, 그리고 버티시스는 이 점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박스를 이렇게 디컨스트럭트, 이게 박스 맞나? 박스를 여기다 이렇게 넣어주시면은 페이스는 이 면들을 다 뽑아내고, 엣지는 말고 얘들 다 뽑아내고, 네, 엣지는 이런 애들을 뽑아내고, 버티시스는 이 점들을 뽑아내요. 이 점들을. 네, 제가 익스플로드랑 비슷하죠. 그래서 이 디컨스트럭트 브레이브로서 이 선분을 먼저 뽑아내야 되잖아요. 장변을 뽑아내려면은. 그래서
장변을 이런 디컨스트럭트 브레이브를 사용을 했고, 그러면은 나오는 기체들이 이렇게 4개가 있어요. 장변을 선택한다 했잖아요. 장변을 선택하는 방법은 솔트 리스트라는 컴포넌트로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또 그 아까 말했던 이 랭스랑 같이 연결하면 되겠네요. 이게 뭐냐 하면은 솔트 리스트 이것도 간략하게 설명을 할게요. 제가 만약에 여기다가 먼저 이 키라는 것은 숫자를 의미를 해요. value라는 것은 네, 반대긴 한데 왜 이러지? 어쨌든 간에 values에는 개체라는 입력값을 넣어줘야 되거든요. 키셋은 숫자라는 키에다가는 이 숫자라는 입력값을 넣어줘야 되고, 그래서 제가 만약에 여기서 이게 이렇게 4개가 있는 게 0번, 1번, 2번, 3번 이렇게 그 아이템들을 가지고 있는 이게 브랜치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너무 대충 그리고 있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이렇게 밸류에다 넣어주고 이 각 개체들의 길이, 그러니까 이 랭스라는 것을 이렇게 넣어주면은 각 이 인덱스에 맞는 이 길이들을 뽑아내주겠죠. 이것을 키에다가 넣어주면은 제가 만약에 지금은 제 30에 70이었잖아요. 그래서 여기 70, 30, 70, 30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이때 얘는 솔트리스트가 뭘 해주냐면은 이거 정렬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뽑아져 나오는 게 키는 30, 30, 70, 70 이런 식으로 뽑아져 나올 거고, 밸류는 이 길이에 맞는 이 개체들을 이렇게 순서대로 맞춰줄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 각 개체들이 A, B, C, D라고 치면은 여기서는 1, 2, 3 와 뭐야 이거 2, 3이라 치면은 얘가 A, B, C, D였으니까 얘는 B, D, A, C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물론 이게 뭐 B, D, A, C가 아니라 D, B, C, A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는데 그건 정확히는 저도 잘 모르겠고, 일단 지금 중요한 거는 장변을 선택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컴포넌트를 활용한 이유가 결국에는 장변을 선택을 하려고 한 거잖아요. 그래서 네, 이 30, 30, 70, 70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 소트리스트를 거친 상태에서 두 개를 선택을 해주겠다. 끝에 2개를. 아니면 네, 그걸 하기 위해서 솔트리스트라는 컴포넌트를 거친 거고요. 그래서 이 엣지에다가 컵을 넣어주면 각 엣지의 길이가 나오겠죠. 70, 30, 70, 30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키에다 넣어주고 밸류에다 이 엣지를 넣어주면은 키를 확인해 보시면은 30, 30, 70, 70 나오고, 이 밸류는 리스트 아이템으로 확인해 볼게요. 보시면은 짧은 게 먼저 선택이 됐죠.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네. 0번 인덱스, 1번 인덱스, 그럼 여기 선택됐죠? 2번 인덱스, 3번 인덱스. 네, 이런 식으로 선택이 돼요. 그래서 이제 2개를 선택을 해줄 건데, 리스트 아이템을 통해서 이거 어떻게 할 거냐면은 이 밸류스에다가 이 뒤에서 두 개를 선택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아이템을. 그래서 그거를 좀 간편하게 하기 위해서 우클릭을 해서 여기서 리버스를 시켜줄게요. 그러면은 이 아이템 이게 바뀌겠죠. 이게 여기 70, 70, 30, 30인 개체들이 이렇게 바뀌게 될 거예요. 그래서 선택을 하면 긴 개체가 선택이 됐어요. 여기 인덱스가 기본값이 0으로 되어 있어서, 그래서 장변 2개를 선택하려면 여기서 플러스 하나만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장변 2개가 이렇게 선택이 됐어요. 이해되시나요?
네. 뭐 진행을 해도 되는 걸로 알겠습니다. 빨리 진행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뽑아져 나온 것에 점을 찍어야 되잖아요. 이제 점을 찍어서 이렇게 연결시켜 줄 건데, 점을 찍는 컴포넌트는, 디바이드 커브라는 컴포넌트가 있어요. 사실 이 커브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점을 찍는 거는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벨리웨이트 커브도 있고, 디바이드 커브도 있고, 하나 더 있어요. 디바이드 랭스라고, 이렇게 세 가지 컴포넌트가 있는데, 특징이 뭐냐면 디바이드 커브는 개수를 입력값으로 받아요. 그래서 몇 개로 이 커브 위에다가 몇 등분을 내줄 거냐, 이거를, 그리고 몇 등분 위에다 점을 찍어줄 거냐라는 컴포넌트고, 이벨리웨이트 커브는 말 그대로 이 커브 상에서 어느 지점에다가 점을 찍어줄 거냐 정확하게 이것을 얘기해 주는 거고, 디바이드 랭스는 이 커브의 절대 길이, 그러니까 이 길이를 몇으로 나눠줄 거냐라는 컴포넌트예요. 근데 지금 필요한 거는 사실 정확한 길이 값이 아니니까 그냥 일정한 등분이 필요한 거니까 디바이드 커브를 사용해 줄게요. 그래서 커브를 이렇게 각 나온 것에다 이렇게 입력을 해주면은, 네, 이런 식으로 나와요. 이렇게 하면 각 점이 찍히겠죠, 이런 식으로. 네, 입력값으로 이 커브랑 이 몇 개, 그다음에 킹스는 아직, 네. 네,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이게 효용이 없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었고, 그래서 10개로 하기에는 제가 볼 땐 좀 부족해요. 한 100개 정도 찍어줄게요. 좀 굉장히 징그럽죠. 이제는 찍혔어요, 이제. 이제 100개의 포인트들이 이렇게 순차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대로 연결을 시켜주면 되겠죠? 라인으로서 포인트들을 이렇게 연결하면 돼요. 근데 굉장히 이상해요. 왜냐면은, 대충 좀 감이 오시죠? 이게 뭐냐면은, 음, 이게 디바이드 얘 1번이라고, 얘를 2번이라고 해볼게요. 그럼 얘는 1번이고 얘는 2번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뭐 점들이 이렇게 많이 있을 건데, 뭐 이런 식으로 얘들이 1대1 대응을 하잖아요. 근데 얘랑 이 점이랑, 그러니까 서로 0번에 있는 이 인덱스들에 해당하는 이 점들끼리 연결했는데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면은 예상이 되시죠? 하나는 커브가 이런 방향으로 되어 있는데 하나는 커브가 이런 방향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아까 그 이벨루에이트 커브 할 때 0부터 1 이걸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이 커브 자체도 정보를 내포하고 있는데, 그 정보 중에 한 종류가 이 방향을 내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과 끝이 정해져 있는데, 이 커브는 뭐 어떤 게 시작인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만약에 여기가 시작이고 끝이면은 얘도 여기가 시작이고 여기가 끝이고, 만약에 반대 방향이면은 반대 방향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걸 이런 식으로 등분을 해가지고 찍힌 게, 얘네는 이게 인덱스가 0, 1, 2, 3 이런 식으로 시작하는데 얘는 여기서 방향이 이런 식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등분을 하면은 인덱스가 이렇게 찍히는 거예요. 0, 1, 2, 3, 4.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거겠죠. 그래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커브의 방향을 바꿔주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원래 이 방향이었다면 이 커브의 방향 이런 식으로 바꿔주는 컴포넌트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플립 커브라는 컴포넌트인데, 말 그대로 커브는 끝점과 처음점이 있으니까 단일 개체일 거고, 그러면은 이 커브를 넣어주면은, 네, 바뀔 거예요, 방향이. 뭐 어떤 거를 바꿔도 상관없지만, 네, 똑같으니까 결국에는 방향을 일치시켜줘야 된다는 것만, 그게 제일 중요한 거니까. 리스트 아이템에서 뽑아낸 이 커브 중에 하나를 넣어줄게요. 그럼 얘는 뽑아져 나온 거는 실제로는 보이지 않지만, 지금 이 리스트 아이템을 뽑아낸 개체가 만약에 이 방향의 커브였다면은 이 플립 커브로 뽑아낸 개체는 플립 커브로 뽑아낸 개체는 이 방향의 커브인 거예요. 그래서
이 커브를 여기다 넣어주면은 제가 원하는 거를 이룰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이 커브는 보기 싫으니까 꺼줄게요. 그 다음에 이 라인을 기반으로 한 것을 이제 또 점을 내준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많이 이렇게 점을 내준다고 했는데 그것도 뭐냐면 디바이드 커브를 또 사용해 줄게요. 자, 이렇게 사용해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되죠. 각 커브들을 여러 번 이거 데이터 구조를 보시면은 지금 다 파란 뷰어, 제가 말씀드린 파란 뷰어랑 패널을 자주 사용하시는 게 공부에 도움이 된다고. 그래서 파란 뷰어로 활용해 보시면 지금 101개. 왜냐면은 100개로 등분을 하니까 101개의 아이템이 점이 찍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다시 여기다가 이 디바이드 커브를 확인해 볼게요. 이게 보시면은 뭔가 감이 오시나요? 이게 지금 이 커브들을, 그러니까 약식으로 나타낼게요. 이런 커브들을 이렇게 등분을 또 해준 거잖아요. 근데 이 커브들은 지금 이 라인까지 거쳤을 때는 이런 식으로 아이템으로서 존재를 했어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또 점을 찍으니까 결국 이 라인이 이렇게 11개 나뭇가지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런 게 101개가 있다는 거죠. 라인이 101개니까. 그래서 그거를 각 브랜치로서 이렇게 구분을 해줬어요. 얘네들은. 그러니까. 그쵸? 그래서 얘네들이 이 아이템들, 이게 아이템 개수라고 했죠? N11이? 이 아이템들이 이 하나의 라인 안에 존재하는 그런 점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디바이드 커버 그런 식으로 작동하는 컴포넌트라는 것을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근데 저는 좀 이것보다 도 촘촘하게 나눠줄게요. 한 50개로 나눠줄게요. 네. 그 다음에 얘네들 좀 다시 꺼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그 고양이가 지나간 그 경로를 여기 라이노 상에서 설정을 해줄게요. 저는 커브로 이런 식으로 그냥 해보겠습니다. 경로는 본인이 막 설정해 주시면 돼요. 막 더 복잡하게 하셔도 되고. 그래서 이제 이것을, 잠시만요. 물 좀 마실게요. 이제 이것을 이 찍어준 점들과 이 커브 간의 거리를 재줄 거잖아요. 가장 가까운 그 거리를. 그러면 그 커브 클로지스트 포인트 이 컴포넌트를 사용해 볼게요. 커브 클로지스트 포인트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커브랑 포인트 두 개가 들어가야 되는데, 먼저 그러면은 이 커브들 그래스호퍼로 가져와야겠죠? 그러면은 여기다가 그래스호퍼에다가 커브 이렇게 파라미터 컴포넌트 쳐주시고 클릭해서 set one 커브로 이 커브 하나를 가져올게요. 그러면은 이제 여기로 가져왔다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커브 클로지스 포인트에다 커브를 넣어주고 포인트에다가 이 포인트 집단들을 이렇게 넣어주면 이런 식으로 점이 찍힙니다. 가장 가까운 점이라는 걸로.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필요한 게 지금 디스턴스잖아요. 하나가 파라미터였네요. 디스턴스인데 이 거리만큼,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것도 아까 그거랑 비슷한 거로 보시면 돼요. 이 점들이 첫 번째 특징으로는 나는 점이고 두 번째 특징으로는
이 커브와의 거리가 뭐 한 7 정도 되는 점이다.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점인 거예요. 이 점 하나하나가 이제 모든 점들이 이런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지금 활용할 거는 이 두 번째 특징을 가지고 이 거리만큼 Z축으로 올려버리겠다. 이 점을 이거를 해줄 건데요. 그러면은 무브가 필요하겠죠? 무브 어떤 개체로 옮기는 건데, 그러면은 일단 옮길 개체를 먼저 여기다 넣어주고, 옮길 거는 이 점들이니까 이 포인트들 이렇게 넣어줄게요. 그럼 기본 값으로 Z축 방향으로 10만큼이 지금 벡터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바로 뭔가 개체가 나오는데 출력 값으로 저희가 지금 할 것은 일단 Z축 방향은 맞아요. 근데 거리 값이 지금 디스턴스 이거죠. 그래서 팩터에다가 유닛 Z를 입력하고 팩터에다 디스턴스 이렇게 연결을 시켜주면은 네, 지금 이렇게 나왔죠. 지금 이거는 뭔가 뭐라 해야 되지? 약간 좀 이런 느낌이에요. 좀 약간 이런 천을 약간 이 모양의 실로 이렇게 눌러주고 있는 듯한 느낌? 그런 느낌이죠. 그래서 이거를 면으로 만들면 이렇게 면을 만들어도 뭐 네, 파라메트릭한 이미지는 맞긴 한데 지금 저희가 해줄 거는 약간 고양이가 지나간 것 같은 느낌이니까 자 이걸 바로 이렇게 넣어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넣어주냐 하면은 저번 시간에 배운 게 있죠. 저번 시간 리맵이라는 컴포넌트인데 리맵 넘버스라는 컴포넌트인데 이 숫자를 결국 나온 이 숫자를 바꿔줄 거예요. 네. 기억하시나요? 리맵 설명 안 하고 넘어가도 될까요? 설명하는 게 나을까요? 네, 하는 게 낫다 하시면 바로 말씀해 주세요. 아, 네, 알겠습니다. 리맵 넘버스라는 것은 일단 입력값으로 이렇게 세 개가 있잖아요. value, source, target. 오리엔트랑 또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 그것 중에서. 이 value는 제가 만약에 뭐 0부터 100까지 여긴 30, 50, 70, 90 그래서 이 숫자들을 가지고 있는 리스트가 있어요. 셋넷 타요. 그런데 얘는 첫 번째 30, 70, 굉장히 작네요. 어쨌든 간에 30, 70, 더 안 보이네. 잘 보이나? 아이고, 100, 90. 지금 이거를 이렇게 밸류에다 이렇게 넣어줄게요. 네, 이렇게 넣어주는 거. 소스는 이 처음 값과 끝 값이 지금 0과 100이잖아요. 그래서 이 소스에다가는 도메인을 넣어주는 건데, 도메인이 뭐라고 했죠? 수의 범위라고 했죠? 그래서 0부터 100 이거를 이렇게 넣어줄 거예요. 소스에다가. 타겟에다가 뭘 넣어주냐면 제가 만약에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하려는 목표가 이것을 이렇게 줄여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걸 뭐 0부터 1까지 이런 식으로 줄여준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은 이 개체들이 0과 1 사이 숫자로 친환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얘네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0.3 순서대로 적을게요. 0.7, 0, 0.5, 1, 0.9 이런 식으로 바꿔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수를 일정
그 비율에 맞게 자신이 원하는 범위 내로 이렇게 줄여준다는 건데, 그거 위해서 필요한 입력값이 먼저 그 줄여줄 그 수들을 일단 넣어줘야 되고, 그리고 그 수들의 그 일정 비율이 될 그 범위를 이렇게 넣어줘야 되고, 그럼 그 범위에 맞게, 그 범위의 비율에 맞게 줄여줄 만한 최종 그 범위를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은 그거에 맞는 값을 이렇게 뽑아내 준다는 컴포넌트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는 이거를 바꿔줄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처음에는 이 디스턴스 값을 넣어야겠죠? 소스로는, 그래서 이 모든 범위에 수를 결국에 넣어야지, 그러니까 이 숫자가 존재하는 숫자들의 모든 그 최저점이랑 최대점을 뽑아내야지, 일단 비율이 맞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뽑아내는 컴포넌트가 또 있는데, 바운즈라는 컴포넌트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디스턴스에다 여기다 넣으시면은 도메인이 형성이 돼 있을 거예요. 보시면은 도메인이 좀 다르죠. 근데 이 브랜치가 여러 개가 나오죠.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 바운즈라는 컴포넌트가 각 브랜치별로 작동을 해요. 그래서 보시면 원래 그 데이터 트리를 보시면은 101개의 브랜치에 각 51개 이렇게 아이템들이 이렇게 존재하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아까 이 101개 커브들에 이렇게 51개 이렇게 점들이 이렇게 존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점들의 그 정보에 이렇게 두 번째로 거리 값들이 이렇게 있는 거고, 지금 이 거리 값들이 지금 데이터가 이런 식으로 존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의 브랜치가 하나의 그 커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럼 이 바운즈라는 컴포넌트를 거치면은 이 커브 하나의 커브 안에서 이 기존 이 아까 그 입력했던 이 커브들과 이 브랜치 안에 존재하는 이 점들 사이의 거리, 그러니까 그 네, 이 소스 최종 이 범위가 이 하나의 커브 안에서만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각 커브 안에서만. 그래가지고 그러면은 뭔가 그림이 이쁘게 안 나오거든요. 이거는 제가 지금 컴퓨터가 지금 어, 네,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제가 나중에 뭐 기회가 된다면 다시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게 결국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면은 플래튼을 시켜줘야 돼요. 왜냐면은 이 하나의 커브들별로 이렇게 바운즈가 형성이 되는 게 아니라 이 전체가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 길이 값이 이렇게 범위가 형성이 되어야지 어, 네, 그 원하고자 하는 모양을 나오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냐? 여기서 플래튼을 시켜도 되겠지만, 여기서 플래튼을 시키면은 이 데이터 트리를 활용을 못 하겠죠. 나중에 여기서 활용을 해야 되거든요. 네, 이거에 대해서는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넘버스에다 클릭해서 플래튼 시켜주면은 네, 0.00 또 22까지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래서 이 바운드된 값을 소스에다 넣어주고, 타겟에다가는 범위를 새로 설정을 해줘야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도메인을 설정을 해주는 건데, 컨스트럭트 도메인 해서 여기다가 숫자를 본인이 입력하시면 돼요. 저는 네, 0부터 1까지로 할게요. 이 상태에서 팩터를 맵에다가 넣어주면은 어쨌든 원하는 모양은 또 안 나와요. 일단 보실까요? 이게 그냥 정도의 차이만 줄어들었지 결국 먼 쪽이 더 올라가고 가까운 쪽이 내려가 있는 그런 양상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바꿔주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저번에 했던 그 그래프 매퍼를 쓸 거예요. 그래프 매퍼 기억나시죠?
그래프 매퍼라 하면 말 그대로 이 그래프를 거치겠다라는 건데 입력값으로 x 값을 이렇게 넣어주면은 y 값을 뽑아내겠다라는 건데 x축 y축이면 이 그래프 모양에 따라서 그럼 만약에 이런 식으로 생겼으면은 뭐 x 값이 이거면은 y 값인 이거를 이렇게 뽑아내겠다라는 컴포넌트예요. 근데 제가 여기다가 1부터 0으로 넣었잖아요. 이렇게 넣은 이유가 뽑아져 나오는 값들이 다 1부터 0으로 한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냥 바로 이렇게 연결을 해주셔도 무리가 없어요. 그래서 뭐 보통이라면은 여기서 형성한 이 숫자만큼 이렇게 변형을 시켜줘야 되는데 더블 클릭을 해서 여기서 x 값을 만약에 제가 여기서 도메인을 뭐 2까지로 했다 수의 범위를 그러면은 여기 입력되는 값이 2까지 늘어나야 되잖아요. 안 그러면은 벗어나는 거니까. 그럼 여기서 또 한 번 이렇게 만져줘야 되고 그다음에 오케이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뭐 사실 만져줘도 상관없죠. 근데 그냥 편하게 하려고 이런 식으로 바로 한 거였고 그래서 이것을 거쳐도 사실 지금 저희가 지금 하려는 것은 결국 가장 먼 곳이 그러니까 이 커브와 이 점 사이의 거리가 가장 먼 것이 결국 Z축으로 가장 이동을 많이 안 해야 되고 가장 가까운 것이 Z축으로 많이 이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상 그렇지 않잖아요. 가장 먼 것이 가장 위로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바꿔줄 거냐면은 이 그래프 매퍼를 여기다가 반비례하는 모양을 넣어줄 거예요. 그래서 이 점을 자꾸 끌면은 이런 식으로 되거든요. 자기가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저는 완전 반비례를 해줄게요. 반비례를 해주면은 뽑아져 나오는 값이 좀 달라요. 보세요. 0.4를 넣었는데 여기는 거의 0.01 뭐 이런 식으로 나오죠. 낮은 값들은 어떻게 나오냐면 낮은 값들은 어떻게 나오죠? 좀만 관대하게 할게요.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낮은 값들은 10번째 있는 거 봐볼게요. 0.18이었는데 0.37로 나오죠. 0.18 정도였는데 근데 뭐 어쨌든 뭐 그렇게 나오네요. 그러니까 반비례 하면은 이런 식으로 구성이 돼요. 그러면은 이 반비례한 값들을 여기 팩터에다 넣어주면은 원하는 게 형성이 되겠죠. 대충 이러면 점들이 이렇게 형성이 되었어요. 자, 이제 이 형성한 점들을 가지고 이제 커브를 다시 커브로 만들어 줄 거예요. 다시 이런 식으로 커브를 만들어줘서 이 커브들을 로프트 시켜줄 거거든요. 근데 이 점들을 가지고 어떻게 커브로 만드냐? 그걸 위해서는 지금 인터폴레이트라는 컴포넌트가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그냥 구슬을 실에 깬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입력값으로는 점, 그리고 차수, 그리고 뭐 그 커브를 닫게 할 거냐, 안 닫게 할 거냐, 뭐 이런 거. 너 스타일은 저도 잘 모르겠네요. 한번 써본 적이 없어서. 그래서 인터폴레이트는 뭐냐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브랜치별로 작동을 해요. 보시면은 파란뷰로 이렇게 무브된 점들을 보시면은 그대로죠. 이 트리 구조 아이템 트리가 네, 데이터 트리가 그대로죠. 이렇게 100, 이 하나의 브랜치가 이거를 따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인터폴레이트는 이 하나의 브랜치 안에 있는 점들끼리 작동을 하는 거거든요. 점의 순서대로 이렇게 꿰주는 거예요. 이렇게 연결을 해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버티시스에다가 지오메트리 점들을 이렇게 넣어주시면은 이런 식으로 커브가 형성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커브가 형성이 되거든요. 이해되셨나요? 여기서 만약 퍼리오딕은 여기서 토글로 해주는 건데, 폴스라 하면은 이렇게 처음과 끝을 이렇게 만들어 주겠다 하는 거고, true라고 하면은 닫게 만들겠다라거든요. 그래서 이런, 네, 이거 하나의 커브, 닫힌 커브로 나오게 돼요. 그러면 네, 이건 지금 필요한 건 아니니까 이런 식으로 커브를 형성을 했어요. 이제 커브들을 로프트 해주면 되겠죠? 이제 로프트를 해주면 되는데 안 될 거예요, 보통. 왜냐면은 로프트가 작동하는 방식이 이것도 브랜치별로 작동을 하는 거거든요. 보통 컴포넌트들이 다 브랜치별로 작동을 해요. 근데 지금 브랜치가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로프트가 어떻게 거쳐지고 있는 거냐면은 이거 로프트하고 이거 로프트하고 이거 로프트하고 이거 로프트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커브 하나로 로프트를 진행을 할 수가 없죠, 절대로. 그래서 이 커브들을 눌러줘야 돼요. 그렇죠? 플래튼을 시켜주면 하나의 브랜치로 될 거고, 그럼 마침 이렇게 이게 순서대로 이렇게 커브대로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으니까 그 순서대로 플래튼이 되는 거니까 로프트가 수월하게 될 거예요. 플래튼 해줄게요. 플래튼 해주면 네, 이런 식으로 커브가 완성이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 장난꾸러기가 이렇게 여기 이렇게 지나간 것 같죠? 이런 식으로. 이거 이런 식으로 보면 잘 확인이 안 되실 텐데 저번에 말씀드렸던 커스텀 프리뷰로 지오메트리를 여기다 넣어주고 여기다가 컬러 스와치 컴포넌트를 배터리에다 넣어주면은 네, 좀 더 잘 보이죠? 명확한 관계가 어떤 모양인지. 그래서 이 커브를 지금 이거 라이노상에서 가져왔잖아요. 이 커브를. 그래서 이 커브 자체를 아이고 이게 아니구나. 이 커브를 움직여주면은 그거에 맞게 이렇게 개체도 이렇게 변화가 될 거예요. 근데 지금 하시면은 네, 좀 렉이 많이 걸리실 수도 있을 텐데. 아니요. 제 컴퓨터 고장 날 것 같습니다. 허허허. 네, 오늘은 이거까지 해봤습니다. 이해가 좀 되셨을까요? 이해가 안 되신 부분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네, 그 매퍼로 할 때 네네네, 도메인 그 리맵 넘버 할 때 소스에다가 그 바운즈를 해서 먼저 넣잖아요. 네네네. 근데 소스에다가 애초에 그래프 매퍼로 넣으면은 그 값이 좀 그게 안 되나요? 뒤에서 빼는 거랑 앞에서 하는 거랑 이거를 만약에 상관없어요. 네, 이거 정해진 답은 없어요, 사실. 이걸 먼저 그래프 매퍼를 씌워가지고 반대값을 준 다음에 리맵을 시켜도 되고, 네, 이게 순서가 바뀌어도 상관없습니다. 이게 뒤로 가고, 얘가 이렇게 앞으로 와서 디스턴스를 먼저 그래프 매퍼를 씌우고, 근데 그러려면은, 네, 먼저 좀 복잡해지겠죠, 대신에? 왜냐면은 그래프 매퍼는 이, 이 x 값의 범위를 먼저 지정을 해줘야 되는데, 아이고, 왜 렉이 걸렸지? 근데 이 x값의 범위가 지금 이 디스턴스를 기반으로 하면은 오 깜짝이야 잠시만요. 네. 디스턴스를 기반으로 하면은 어... 네 일단 번거롭죠. 이렇게 좀 이런 이 숫자를
그대로 이렇게 여기다가 쳐줘야 돼요. 이 x 값에다가. 번거로워지니까 사실 그래서 리맵 넘버스를 먼저 해서 0과 1로 이렇게 범위 설정을 해준 다음에 그걸 토대로 이렇게 나중에 이렇게 바꿔준 게 더 간편한 것 같네요. 지금 보니까. 근데 바꿔줘도 상관없어요. 네, 구성은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질문이 맞았나요? 근데 네네. 이해가 됐습니다. 아, 네. 또 질문 같은 거 있으실까요? 일단 방송은 여기서 끄겠습니다.